안녕하세요. 반영인수원의원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요즘 유행하는 어싱, 소위 맨발 걷기, 즉 맨발 걷기라는 것은 몸의 전류를 바깥으로 흘리는 일종의 접지 방법입니다. 접지, 땅에 접한다 해서 그 접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접지는 왜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피로감, 조금만 일을 해도 뭐 별거 안 했는데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확 없어집니다.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숨을 깊이 안 들여 마시고 있어요. 이러한 느낌이 올 때 우리는 영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일이 과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새로 눈을 돌려서 전자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눕고만 싶다. 책상에 앉아도 업무가 집중이 안 되고 피로감만 더하고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조금만 일을 해도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할 때는 우리는 한번 전자파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자파가 안 보이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파는. 하지만 우리는 전자파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새 여러 가지 측정 기구가 나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그 필드를 측정하는 간단한 기구들이 비전문가용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실은 우리 몸의 전류를 측정을 함으로써도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한 전자파에 의한 스트레스로 우리가 눈이 감기죠. 조금만 텔레비나 컴퓨터를 봐도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럼 먼저 우리 전자파의 의미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자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아들자, 그죠? 아들자자인 순수한 전자의 파동이 있고, 여기 이거 자석할 때 자자죠. 그게 전기적, 자기적 특성을 가진 웨이브.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바로 전기적, 자기적 특성을 가진 웨이브를 말합니다.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파동적인 질량을 가지고 있는 특성도 같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전자파가 즉 전기적, 자기적 특성을 가진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죠. 즉 그 파동적인 성질, 입자적인 성질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 있는 이 전자파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루 종일 우리가 여기에 둘러싸여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모든 게 편리해졌기 때문에 몸의 운동은 안 하고 손가락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손가락만 움직여서 대부분 우리가 쓰는 기계들은 다 전자파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파는 왜 나쁘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활성산소. 활성산소. 이거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자유라디칼과 활성산소. 영어로 쓰면 프리라디칼, 자유전자죠. 또 리액티브, 옥시겐 스피시즈라고 해서 활성산소종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유전자 또는 활성산소종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되지 않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전자가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 활성산소가 영향을 준다. 하면은 이걸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영어로는 프리 라디칼 혹은 리액티브 옥시겐 스피시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생물학적 시스템에서는 이 리액티브 옥시겐 스피시즈 활성산소종이 발견된 이후에 굉장한 이거는 유해하다. 유해 물질로 간주됐어요. 이거는. 이제 유해 물질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유기체를 보호하기도 하고 유전자의 발현에, 유전자의 키고 끄는데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균형을 못 맞추고 과도하게 생산이 됐을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병적인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꼭 나쁜 게 아니고 원래들은 우리 몸에서 유전자의 스위치 신호입니다. 근데 그게 과도하게 발현이 됐을 때 어떤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주 멋진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자, EMF. 그죠, 여러분들? EMF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라는 뜻이죠. 전기, 자기, 장.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인체를 건드리면은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여기 프리 라디칼 자유전자가 발생을 해요. 이 자유전자는 산화 스트레스를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지금 뉴로트랜스미터. 우리 몸은 전체가 일종의 어마어마한 신경망이죠. 피가 돌고 근육이 움직이는 거 모든 것이 실은 신경체계가 먼저 전류 같은 어떤 흐름을 줌으로써 구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경체계에 신호를 보내는 전류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뉴로트랜스미터라 그럽니다.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 뉴로트랜스미터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뉴로트랜스미터도.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근데 활성산소에 의해서 인체 내에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과도한 ROS,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고 너무 지나친 ROS는 세포를 산화 손상을 시킨다고 그랬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이거 쉽게 표현하면은 녹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철이 산화되면서 뻘겋게 녹이 슬죠. 그것도 한방에서는 약에 씁니다. 철분을 왜 우리 몸에 철분이 있고 철분 부족할 때는 그죠? 쇠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약에 썼는데 이러한 쉽게 말하면 쇠가 녹이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DNA, RNA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결국 돌연 변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DNA, RNA 돌연 변이는 암을 유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과 당과 지질에 대한 손상,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현대로 갈수록 더 많은 암 환자가, 지금 암 환자가 주는 게 아니고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암 걸린 사람 숫자보다 암을 연구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될 정도로 암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 전자기장에 의한 세포의 변형, 활성산소의 발생으로 세포의 변형을 초래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물이 하수도로 빠져나가듯이 몸에서 하수도로 빠져나가게 하는 게 바로 접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접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면은, 산화 스트레스는 자유라디칼 생성과 대응하는 신체 인력 사이의 불균형, 너무 많이 생산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 프리 라디칼, 자유 라디칼인데,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량이 생길 때는, 원래는 정상 기능이 있지만 다량이 생길 때 손상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생소한 개념이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리액티브 활성산소중은 생물학적 기능을 켜고 끼는 신호다. 원래는 스위치다.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고 작동하지 않게 하는 신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과도하게 껐다 켰다 함으로써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즉, 전지의 핵심, O2의 산화환원의 중간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대부분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유전적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그죠? 즉,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파가 과도하면 유전적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위험적 요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통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했을 겁니다. 한번 정리를 이제까지, 이게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파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생산을 시키고 유전자를 켜고 끼는 스위치를 고장을 내트려서 결국 유전자와 단백질을 변형을 일으키고 여기서 여러 가지 현대병 또 암까지 유발된다가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 EMF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계를 뭐 한 3, 4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부분 레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해롭다, 안 해롭다. 제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간단한 기계를 갖고 측정을 했더니 전자레인지가 구동이 될 때는 반경 3.6m를 원으로 해서 해롭더라고요. 한풀이라고 나타나더라고요. 정확한 기준을 어디에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계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겠죠. 근데 3.6m까지 그 직접 레인지의 정면이 아니고 측면 45도, 90도에서도 3.6m 거리까지는 한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실은. 근데 그것이 잠깐이면 모르는데 하루 종일 전자파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자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해롭다,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요새 많은 분들이 접지를 하면서 접지가 됐다, 안 됐다.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접지가 되면은 접지 신호가 불이 켜져 있네. 내 몸이 잘 접지가 되고 있네. 안 되고 있네. 이런 각도에서 보지만 구체적으로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몸에서 얼마한 전기가 흐르느냐. 그 전기의 흐름은 결국 전자파의 영향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볼테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전자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안 보이지만 내 몸에 그 흐르는 전류의 전압이 얼마나 높아져 있느냐를 라는 각도에서 테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벌써 15분이 됐네요.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